강남구 럭셔리 타운에 사는 김은영은 오늘도 시어머니 박순옥에게 정성을 다해 아침을 차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에 좋다는 홍삼차 끓여드렸어요. 고맙다 은영아.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순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속마음으로 멍청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은영은 겉으로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어제 보험 설계사가 왔었던데 뭔 얘기였어요? 아, 그거. 생명보험 만기가 되어서 갱신하는 거야. 10억 정도 되더라. 10억이라는 말에 은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0억이요? 정말 많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 죽으면 내 남편이 다 받는 거지. 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억 원이라니.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남편 민수는 아침부터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모시느라 고생 많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워낙 좋으셔서요. 은영은 속으로 웃었어요. 속마음 멍청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날 오후 은영은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죄송한데 시어머님 보험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족분이시죠? 혹시 본인 확인서라도. 아직 준비를 못했네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은영은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순옥이 말했습니다. 은영아 요즘 내가 자꾸 속이 안 좋아. 뭔가 이상해.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 가보실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은영은 마음속으로 기뻐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은영은 인터넷에서 독성 물질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사로 보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물. 검색 기록을 보며 은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영은 한의원에 갔어요. 혈압약 같은 거 있나요? 시어머니가 혈압이 높으셔서. 처방전 없이는 어려워요. 병원에 가보세요. 은영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음식에 뭔가 넣으면 어떨까? 하지만 곧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날 밤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시네. 정말요? 어디 가요?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 은영은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뭔가 효과가 있는 건가? 속마음 멍청한 것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이틀 후 순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은영은 겉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대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단순 저혈당이에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은영은 실망했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옥을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은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속마음 멍청한 것들 진짜 답답해 죽겠네. 며칠 후 은영의 친구 미정이 집에 왔어요. 은영아 요즘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어서. 조심해. 괜한 생각하지 말고. 미정의 말에 은영은 섬뜩했어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은영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꿈이었어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꿈에서 깨어난 은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억 원에 대한 욕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영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조작하면 어떨까? 사고로 보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어요. 온 집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순옥이 말했어요.
은영아, 요즘 너 왜 이렇게 급해졌니? 급하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자꾸 서두르는 것 같아. 괜찮니? 은영은 당황했어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래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순옥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며칠 후 순옥의 친정 언니 영자가 집에 왔습니다. 순옥아, 요즘 몸이 안 좋다며? 응, 언니. 자꾸 속이 안 좋아. 이상하네.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준다는데. 영자가 은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은영아, 언니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고모님. 그래. 우리 순옥이 잘 부탁해. 영자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와 순옥이 둘만 대화를 나눴어요. 순옥아, 혹시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 안 해?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느낌이 이상해. 조심해. 은영은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은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순옥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응, 좋아. 은영이 덕분에. 하지만 순옥의 표정이 전과 다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가족 주치의 김 박사가 집에 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아프신 곳 있으세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메스꺼워요. 이상하네요. 혈액 검사 한번 해보시죠. 며칠 후 김 박사가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검사 결과가 조금 이상해요. 혹시 어머님이 드시는 약이 있나요? 약이요? 혈압약 말고는 없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민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엄마가 다른 약 드시는 거 봤어? 아니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은영은 불안해졌어요. 설마 뭔가 발견된 건 아니겠지? 속마음 멍청한 것들, 제발 눈치채지 마. 그날 밤 은영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감옥에 가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10억 원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영의 딸 지민이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시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자꾸 토하시고 이상해. 엄마가 주는 약 먹고 나면 더 아픈 것 같아. 지민의 말에 은영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정말 이상해. 엄마,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아이까지 눈치채기 시작했나? 은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잖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이 내가 주는 차를 마시고 나면 항상 속이 아파.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계속될까? 순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요즘 보험 관련 서류를 뒤지는 거 다 봤어. 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은영아, 너 설마.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니? 순옥의 질문에 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세상에 이런 일이. 민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왜?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돈 때문이에요. 보험금이 너무 커서. 은영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속마음 진짜 들킬 줄 몰랐는데 멍청한 것들이 아니었나 보네. 은영아, 너 정말. 순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실제로 해치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머니 음식에 뭔가 넣었어요. 은영의 고백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뭘 넣었는데? 소화제를 과다 복용하게 했어요. 몸을 약하게 만들려고. 세상에. 민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다음 날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신고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신고했어요. 순옥이 말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은영은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지민이 울부짖었어요. 지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재판장에서 은영은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해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에 이르지는 않았고 자백했으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순옥이 말했습니다. 은영아, 너 정말 후회되니?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속마음 들킨 게 문제지. 돈은 여전히 탐나는데.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민수야, 난 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이혼 후 은영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10억 원을 노리다가 가족도 집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순옥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는 안 죽어. 다행이에요. 지민아, 엄마 일로 상처받았지? 네, 조금요. 하지만 엄마도 잘못을 깨달았을 거야. 순옥은 지민을 꼭 안아주었어요. 1년 후 은영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짜장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하며 생각했어요.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행복했을 텐데. 어느 날 지민이 식당에 왔어요. 엄마. 지민아, 왜 왔어? 보고 싶어서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후회해요? 응, 정말 많이. 돈 때문에 가족을 잃다니. 그래도 엄마니까 용서할게. 지민의 말에 은영은 더욱 울었어요. 그날 밤 은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리면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10억 원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 다시는 돈에 눈 멀지 않겠다. 순옥은 건강하게 지내며 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그래, 할머니가 지민이 시집갈 때까지 살아있을게. 민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지민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갔어요. 아빠, 엄마가 그리워요. 지민아, 엄마는 잘못했지만 널 사랑해. 저도 알아요. 은영은 여전히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길에서 민수와 지민을 만나면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내가 욕심부리지 않았다면. 후회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순옥이 은영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은영아, 잘 지내니? 할머니는 건강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편지를 읽은 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주는 시어머니가 고마웠어요. 속마음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내가 너무 멍청했구나. 그날부터 은영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3년이 지난 후 은영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지민이 대학생이 되어 가게에 찾아왔어요. 엄마, 많이 달라졌네요. 응, 엄마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 보여요. 이제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아. 지민의 말에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천천히 해요. 아빠랑 할머니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그날 밤 은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 가족이 최고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